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돈도 잘 안 돌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집안의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진다. 그런데 풍수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별것 아닌 물건 하나를 올해 남에게 주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마음이었어요. 선물로 주고받은 건데요. 예전엔 아무 일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전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해마다 기운이 바뀐다고 봅니다. 이를 세운 해의 운이라 부릅니다. 조선시대 명리서와 생활 풍수 기록에도 해의 기운이 사람과 물건에 함께 작용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부터 해가 강하게 바뀌는 해에는 물건 하나도 조심하라. 이런 말이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기운은 손을 타고 생활용품을 타고 옮겨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물운과 건강운은 물건을 통해 가장 먼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받은 뒤 그해 병원 출입이 잦아진 경우, 이사 선물 하나 주고 난 뒤 돈이 새듯 빠져나간 경우 본인은 전혀 연결 짓지 못합니다. 설마 이것 때문이겠어. 다들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설마라는 틈으로 운이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이미 해당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겉으로만 멀쩡할 뿐입니다. 이건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주려는 말도 아닙니다. 미리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면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이 모입니다. 집에 있던 물건 하나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이거 집에 두고만 있었어. 내가 쓰는 게 낫겠다.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 정리하다가 이건 새 거니까 가져가. 집들이 선물이라며 생활용품을 주고받습니다. 생일이나 환갑, 칠순 때도 그렇습니다. 이건 복 들어오는 거야. 돈 운 좋아진대. 좋은 말과 함께 물건을 건넵니다. 개업할 때는 더합니다. 장사 잘 되라고, 손님 많이 오라고 의미 좋다는 물건을 꼭 챙깁니다. 그런데 풍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준 건데요. 도와주려고 한 건데요. 설마 그게 문제겠어요? 저도 처음엔 묻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달라진 게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이 생각보다 안 모이고 몸이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자식 일로 마음 쓰는 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한 가지만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이 같이 흔들립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 갑자기 병원 갈 일이 늘었다는 분, 이사 선물 주고받은 뒤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분, 개업 축하해주고 나서 본인 장사가 꺾였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다들 하니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 풍수에서는 운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순간을 변화의 시기라고 봅니다. 명절, 이사, 생일, 개업. 전부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이때 주고받는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활 기운이 함께 실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은 연결을 못합니다. 설마 이것 때문이겠어.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거 내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이미 신호는 왔다고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작년엔 괜찮았는데 왜 올해는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해마다 사람 위에 내려앉는 기운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를 세운 해의 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타고난 운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해의 기운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해에는 넘어가고 어떤 해에는 바로 흔들립니다.
이건 옛사람들만의 말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생활 기록을 보면 해의 기운이 강할 때는 집안 물건의 이동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물건일까요? 풍수에서는 사람의 기운이 손을 통해 생활용품에 스며든다고 봅니다. 매일 쓰는 물건일수록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운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물건을 타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올해처럼 세운이 불안정한 해에는 이 이전이 더 빠르고 깊다는 점입니다. 마치 물이 새는 수도관처럼 조금만 틈이 생겨도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기운과 상대 기운이 섞일 때입니다. 사람마다 기운의 결이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지쳐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운이 강한 사람도 있고 이미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이 물건을 통해 섞이면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올해처럼 기운이 예민한 해에는 좋은 쪽보다 흐트러지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운이 흔들리는 해에는 남의 물건을 가까이 두지 말라. 이런 말이 내려옵니다. 어떤 해에는 괜찮습니다. 세운이 안정돼 있을 때는 조금 섞여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기운의 중심이 약한 해에는 한번 섞이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미신이라고 치부하면 계속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풍수는 겁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운명을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풍수는 삶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자는 겁니다. 이제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특히 절대 남에게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물건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내 손을 오래 탄 물건입니다. 매일 쓰던 물건, 몸에 가까이 두던 것, 집안에서 중심 역할을 하던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사용하던 지갑, 매트, 책상 위 문구, 침대 용품 같은 것들이죠.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일상과 내 기운을 함께 담고 있는 작은 운의 통로입니다. 그런 물건을 주면 내 운의 일부가 상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나 생활의 흐름과 직접 연결된 물건입니다. 돈과 관련된 물건, 지갑, 금전, 함저, 금통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물건, 식사와 잠자리, 일상 리듬과 연결된 생활용품도 포함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정과 재물, 건강운의 중심 기둥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거니까 괜찮겠지. 안 쓰던 건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물건의 새 것과 헌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운이 스며들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내 손과 공간을 통해 기운을 흡수한 물건은 올해처럼 세운이 민감한 해에는 위험합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이웃에게 줄 때 위험이 더 직접적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기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달되는 속도와 영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서로 이웃끼리 주고받는 순간 내 기운이 상대에게 흘러가고 그 자리를 통해 내 운의 통로가 열립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주는 순간 내 운의 통로가 열린다. 통로가 열리면 좋은 것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재물운, 건강운, 심지어 자식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부터 올해는 물건을 함부로 주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하면서 쓰던 물건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오래된 책상이나 침대, 주방용품을 이거 안 쓰니까 가져가라 하고 준 경우 그 집안의 재물과 건강운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명절이나 개업, 생일 때 의미 좋다며 생활용품을 건네는 경우. 손님이 많이 올 거라 복 들어온대요. 행운이 온대요. 좋은 마음으로 준 순간에도 상대와 내 기운이 섞이며 예상치 못한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아깝다는 이유로 정들었던 물건을 넘기는 경우. 오래 쓴 지갑,
매트, 쿠션, 장식품처럼 정이 든 물건일수록 내 운과 연결이 깊습니다. 이런 물건을 주면 내 운의 일부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올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것을 준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운이 스며든 순간부터 그 물건은 운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미 남에게 물건을 주었거나 누군가에게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면 흐름을 끊고 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준 경우입니다. 만약 명절, 생일, 이사, 개업 등으로 물건을 건넸다면 그 즉시 기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물건을 주고 난 공간을 청소하세요. 청소를 하며 감사와 함께 내 기운은 여기서 머물고 흘러나가지 않는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합니다. 말로 크게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집중해도 충분합니다. 청소는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 기운을 정리하고 내 운의 통로를 차단하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서 물건을 받았다면 받은 즉시 내 공간에서 정리와 정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손쉽습니다. 물건을 깨끗하게 닦거나 하루 정도 햇볕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손에 들고 이 기운은 내 운과 무관하게 그저 감사한 마음만 남는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내 운의 흐름을 지켜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셋째,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생활 풍수입니다. 집안의 문과 창문을 깨끗하게 닦고 거실과 주방 등 생활 중심 공간을 정돈하세요. 흐트러진 물건은 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정리만으로도 기운의 순환이 바로잡히고 흘러나간 기운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손과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넷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주거나 받은 물건을 억지로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바로 재전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운의 흐름을 더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강제로 치우며 화를 내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다루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조급함과 분노는 기운을 깨뜨린다. 라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자면 이 조치 하나로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주거나 받은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소용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흘러간 기운을 바로잡는 순간부터 운의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 행동만 지켜도 재물, 건강, 가족운이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풍수 이야기를 일상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식, 배우자, 부모에게 물건을 줄 때 올해처럼 기운이 민감한 해에는 작은 선물 하나라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오래 쓰던 책상이나 지갑을 주면 본인은 좋은 마음이지만 자식의 기운과 내 기운이 섞이면서 재물운이 잠시 막히거나 건강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중심 기운이 섞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물운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결국 생활 습관에서 갈립니다. 집안 정리, 청소, 물건 배치, 마음 정리. 이 모든 것이 재물과 건강, 가족운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집중하는 작은 습관이 운의 흐름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겁주기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예방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누가 내 기운에 맞는 사람인지, 누가 내 공간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인지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물건을 주고받기 전에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둘째, 이미 주거나 받은 물건은 정리와 마음 선언으로 흐름을 바로잡습니다.
셋째, 집안 중심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오래 남은 기간 동안 재물, 건강, 가족운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풍수는 어렵거나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라도 내 운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주거나 받은 물건은 반드시 정리와 마음 선언으로 흐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소와 정리 그리고 차분한 마음만으로도 운의 순환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과 공간 정리가 재물, 건강, 가족운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복잡하거나 돈 드는 방법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마음 집중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올해 이것만 지켜도 손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고받기 전 한번 생각하고 이미 주고받았다면 정리와 마음 선언을 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재물운, 건강운, 가족운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풍수는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예방하고 작은 습관으로 한 해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배운 것만 실천해도 올 한 해는 조금 더 안전하고 평온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작은 관심과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을 지키고 가족과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